티발 너 씨야? 라는 말이잖아요. 아까 그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결국에는 꺼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떼님들 반갑습니다. 자기 전에 되게 좋은 레띠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감을 나누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최대한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하게 부드럽기만 한 표현법은 정확하게 궤도에 들어가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려서 지속적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끔 만들고요. 반면에 과하게 단호하기만 한 표현법은 너무 많은 힘으로 인해서 궤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내려앉아 내가 예상치도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언어들이 정확한 궤도에 딱 도달을 하길 바란다면 단호함과 부드러움의 적당한 균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국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두 번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모두 동일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법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단호한 표현법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직설적인 화법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은 너무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는 과하게 부드러운 화법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화법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예전에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를 하고 있던 길이었어요. 근데 뭔가 왠지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창밖을 유심하게 관찰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 분명히 100% 이 택시가 내 집에 가는 길을 뺑뺑 돌아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고 화나잖아요. 왜냐면 나는 택시비를 필요 이상으로 더 지불을 해야 되고 시간도 뺏기고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화가 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집에 도착해서 내가 돈을 내야 될 때 왜 삥삥 돌아서 오셨냐고 꼭 따져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가는 내내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집에 딱 도착을 하고 요금을 내가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금을 지불을 하는 순간에서도 아까 그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결국에는 꺼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대요. 제 친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불과 몇 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내뱉지 못한 그 말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쌓여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혹은 상대방의 감정, 어떠한 상황의 분위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내가 명확하게 내 의사표현을 단호하게 내뱉어야 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과도하게 부드러운 표현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내 명확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단호하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휩쓸려가는 게 익숙하고, 정직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납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상황을 모면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비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끼고 회피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요, 조금 더 단호하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너무 단호하기만 한 화법을 가진 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내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달을 해도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교류하지 못해요. 티발 너 씨야? 라는 말이잖아요. 이성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과정이 단순하게 팩트만을 주고받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감정적인 교류는 이성적인 대화에서 전혀 쓸모없어. 아니 나는 굳이 상대방과 감정적인 교류를 할 생각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단호함, 화법만을 강조한 대화를 주고받는 분들은 같은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을 해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보다 월등하다 라는 태도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본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할지언정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감정적인 교류를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적당한 부드러움을 내 언어에 얹지 못한다면 내가 정답을 이야기를 해도 팩트만을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감정적인 교류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게 대화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 티바씨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언어를 상대방 입장에서 듣기 좋게 부드러움을 살짝 얹어서 표현하는 방식도요, 여러분. 정보 전달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건데 상대방은 항상 상처를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내 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대화라는 거는 단순하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교감이거든요. 짧은 순간에도요, 감정을 교류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대화에 포함이 돼요. 숨소리, 내 표정, 내 눈빛, 내 목소리의 톤, 내 말의 빠르기, 그리고 내가 느끼는 지금 이 감정, 이 모든 게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잡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부드러운 표현법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로 충분한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호흡이 막 가빠지고 말이 막 빨라지면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급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금 더 여러분들의 대화에서 포근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당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호흡을 계속해서 가져가세요. 생각보다 호흡에 빠진 표현법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또 반면에 무조건 천천히 느리게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호흡을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일정한 템포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그냥 딱딱딱딱 던지는 이러한 직선적인 표현법은요, 날카롭게 들립니다. 근데 충분한 호흡을 담아서 살짝 둥글게 던지는 이러한 표현법은요, 듣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내뱉는 목소리의 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이톤으로 그냥 땡땡땡땡 끊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따뜻한 언어들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톤 때문에 그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또 반면에 목소리를 너무 내리깔아서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것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톤을 내리거나 혹은 목구멍을 너무 조여서 타이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얘기를 했을 때 편안한 톤을 찾으세요. 목소리라는 건요, 내가 내뱉기 편안해야 듣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편안하게 들립니다. 서로 주고받는 소리가 편안해야지 그 대화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이 톤 자체가 상대방에게 또한 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긴장감을 선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중간중간 상대방에 대한 공감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공감이라는 건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공감이 있겠죠? 진짜? 정말? 그랬구나. 괜찮은 것 같아. 혹은 시각적으로 상대방과 아이 컨택을 하는 것.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대화 중간중간 상대방과 눈 맞춤을 하는 것도 공감의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 내 태도.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있어. 나 듣고 있어, 얘기해. 괜찮아. 혹은 다른 곳으로 산만하게 계속
시선을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대화 안에서 상대방과의 공감을 단절하는 행동들입니다. 내 듣는 자세를 정갈하게 닫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공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어떻게 세세하게 다 다듬어야 돼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너무 상대방을 뭐 어려워한다거나 혹은 상대방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다거나 애초에 그러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좋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화를 하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절대로 내가 그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회사에서 내가 직급이 더 높더라도 혹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선배더라도 혹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더라도 내가 대화에 참여해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싶다면은 나도 모르게 취해지는 그러한 우월한 감정에 빠져서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는 절대로 좋은 대화 스킬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단호한 대화법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내 목적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빠져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그 감정을 희석시키지 마세요. 본인의 감정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색한 분들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게 조금 느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내가 당황했거나 혹은 내가 쑥스럽거나 혹은 내가 긴장이 되면은 내가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 내 감정에 집중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가 한정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집중력을 내 감정에 집중시키는 것보다 명확한 내 이야기에 집중시키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떠한 대화를 하든지 간에 너무 과하게 내 감정에 많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화 스킬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에 집중하느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만한 에너지가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호한 표현법을 사용할 때도 충분하게 호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호흡을 가져가면서 둥글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말끝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끝나는 순간까지 충분한 호흡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호흡을 충분하게 하는 것 또한 분명히 필요합니다. 호흡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말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만 필요하지 않아요. 특히 단호한 표현법이 필요한 분들은요, 호흡을 하실 때 얕은 호흡으로만 들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호흡을 크고 깊숙한 곳까지 계속해서 깊게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말끝을 흐린다거나 뭐 우물쭈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호흡법을 보면요, 호흡이 굉장히 얕더라고요. 조금 더 충분히 깊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의 양을 충분히 모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끝날 때까지 호흡을 완벽하게 잡으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때 막 내 감정에 동요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호흡을 안정적으로 깊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가시면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진다면, 좀 긴박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세요. 이 문제는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있잖아, 그거는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얘기해줄게.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요, 절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너한테 이러한 시간을 제공할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대답을 내놔.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한다면은 거기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없어. 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의사표현 중에 하나예요. 대답을 강요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문제인 상황에서 애꿎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상대방보다 내가 열등하다라는 감정으로 대화에 임하지 마세요.
그 어떠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상대방과 나는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대화에 임하기도 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주눅들거나 먼저 의기소침한 그런 태도로 대화에 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것들은 별로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에요. 결국 대화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먼저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눈치를 보는 그러한 태도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면은 그러한 열등한 감정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화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열등한 감정, 그러한 을적인 태도를 무언의 압박으로 강요하는 대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면은 그 사람의 그러한 감정에 여러분들이 동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매력에 반감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외모가 그렇게 막 엄청 훌륭한 스타일이 아니어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영역은 내 외모가 절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게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더 없는 뿌듯함과 행복을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